네, 안녕하세요. 부업 아빠입니다. 지난번 강의까지 HTML 소스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상품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 정보들을 엑셀로 리스트업하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이걸 이제 반복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반복하냐면 이 L0 라벨에서 보시면 그 num이란 변수 값은 그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L1 라벨에서 보시면 그 아이템 괄호하고 num 변수가 있죠. 즉 이것은 그 아이템 가로하고 0이 되겠죠. 그 아이템 0은 1위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보들, 상품명, 등록일자, 가격 정보, 1위 상품에 해당되는 정보만 가져오는 거죠. 그럼 2위 상품은 감으로 맞출 수 있겠죠. 아이템 1위, 2위 상품이 됩니다. 네, 그래서 1위 상품의 정보들을 리스트업하고 마지막에 넘불불, 이 부분은 넘 변수를 그 1씩 증가시킵니다. 그럼 넘 값은 1로 바뀌게 되고 즉 2위 상품을 타겟팅한 상태로 L2 라벨로 넘어가죠. 그럼 L2 라벨에서는 그 아이템 1에 대한 정보, 즉 2위 상품에 대한 요소들을 가져오겠죠. 그럼 네이버 쇼핑 한 페이지에 40개의 상품이 있는데 이걸 라벨로 일일이 만들려면 너무 코드가 길어지고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코드 수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걸어 놓는 건데요. 그 루프하고 중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통째로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루프 콤마 39를 붙이면 그 39번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2위의 정보들을 리스트업 했습니다. 이제 엑셀은 한 줄씩 내려가면서 기입을 하겠죠. 그래서 한 칸이 아래로 내려가는 명령을 넣고요. 그리고 넘값을 또 하나 늘려서 2로 만들고 또 중괄호를 만나면 다시 루프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넘값이 2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럼 3위 상품을 가져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2위부터 39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39번이 끝나면 이 루프문을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한 페이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실 거예요. 그럼 L1 라벨에서 그 1부터 40위까지 루프를 걸어 놓으면 되지. 왜 1위 라벨 따로, 2위부터 40위 라벨 따로 만들었나? 왜냐하면 이 그 넘 변수에 대한 이 오류 때문입니다. 그 1위에 해당하는 그 L1 라벨을 보시면요. 이렇게 퍼센티지를 붙였죠. 여기서 안 붙이면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2위부터 40위까지는 반대로 안 붙여야 되고 붙이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오류가 나서 2주 정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류가 안 나더라고요. 돔 제어 안에서는 보통 퍼센티지를 안 붙이는데 1위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붙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루프문 반복 명령으로 40위까지 리스트업을 했다면 이제 루프문을 빠져나와서 페이지 변수값 증가, 즉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수도 정하실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10페이지 이상 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페이지만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페이지 설정은 이 부분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페이지가 10페이지를 넘어갔을 때, 즉 11페이지가 되면 리스팅을 중지하고 파일 저장하고 끝냅니다. 10페이지까지만 리스팅하는 거예요. 아직 페이지가 9페이지라면 페이지 넥스트 라벨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 대한 그 URL 주소로 이동하고 L1 라벨로 이동해서 이 페이지에 있는 1위부터 40위까지 정보를 다시 리스팅하겠죠. 그럼 1페이지까지만 가져오겠다면 여기를 1로 바꿔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카테고리 리스팅은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한번 돌려볼게요. 그 카테고리 정해서 1페이지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를 1로 바꿀게요. 실행했고요. 발매트 카테고리 눌러보겠습니다. 네, 1페이지 40위까지만 하고 이 완료라는 팝업과 함께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네, 저장 폴더 가볼게요. 이제 경로는 이 문서 폴더 안에 그 리스팅 폴더라고 했죠.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들과 엑셀 파일이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엑셀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썸네일을 띄워보겠습니다. 상품명 뭐 샤넬 주방 롱 발매트, 이 상품의 이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업 버튼을 누릅니다. 이미지를 다시 지우고 싶다. 컨트롤과 방향키 아래. 커서가 있는 라인의 이미지를 띄워줍니다. 커서 위치가 왼쪽, 오른쪽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컨트롤과 업 버튼 그 코드를 보시면 엑셀에 입력된 이 단서들을 조합해서 이미지 저장된 그 경로를 만들고 그걸 서치 어드레스라는 변수에 저장하고요. 컨트롤 업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해당 경로의 이미지를 그 화면상에 플로팅 해야겠죠. 그래서 이 스플래시 이미지 명령이고요. 이 변수 경로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띄워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X, Y는 이미지를 띄울 위치, 즉 모니터상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이미지의 사이즈는 ZH와 이 ZW 뒤에 붙은 이 수치값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K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이미지가 위로 붕 떠서 보이실 거예요. 네, FHD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액티브 윈도우 인포 창 이용하셔서 그 좌표값과 그 사이즈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미지 옆에 그 상품명도 같이 올라오죠. 이건 스플래시 텍스트 온 명령입니다. 이제 1000,22 그 가로 세로 사이즈 그 아래 300, 992 그 XY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기보다 그 한 칸씩 내려가면서 보는 게 편하고 빠릅니다. 이제 컨트롤과 키보드 숫자 패드에 그 플러스 버튼입니다. 이 로직은 비슷해서 이제 코드 설명을 생략할게요. 네, 그리고 이미지 검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이미지 검색을 할 때 이제 URL로 이동하면 계속 탭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탭을 한 두 개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이미지 검색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탭이 계속 쌓이면 이제 지저분해지잖아요. 느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탭을 좀 여러 개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만들어 놓고요. 네, 이렇게 내리다가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하겠다. 그럼 컨트롤과 숫자 패드의 1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엑셀에서 상품 이미지 보다가 바로 타오바오 검색으로 들어가도록 단축키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시간도 좀 아끼고요. 네, 이미지 검색하는 단축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엑셀 체크 라벨은 그 이미지 띄울 때와 마찬가지로 그 하드디스크에 그 이미지가 저장된 경로를 이 서치 어드레스라는 그 변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검색을 그 거친 상품은 그 라인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내가 뭘 검색했는지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이제 방금 전에 이미지 서치했던 상품이 뭐였는지 다시 찾아보실 때 유용하실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크롬을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타오바오 그 이미지 검색 URL을 열 때마다 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컨트롤 W가 그 탭을 닫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한 두 번 눌러서 두 개 정도 탭을 닫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크롬이 아예 안 열려 있으면은 이제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롬을 띄우고 반드시 그 탭을 좀 여러 개 한꺼번에 띄워 놓고 시작을 하시고요. 먼저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하는 그 URL을 만들어서 이 변수에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run 한 칸 띄고 chrome.exe 띄고 뒤에 주소 이렇게 하시면 크롬을 열면서 그 해당 주소로 이동합니다. 이제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버튼을 클릭하는데요. 4K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그 좌표 수정하셔야겠죠. 제 모니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크롬 좀 세팅이 다르거나 화면이 다르신 분들은 이제 좌표 보셔서 그 액티브 인포 창 이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작은 창이 하나 열리죠. 여기 이미지 주소를 넣을 건데요. 여기 커서가 활성화 안 돼 있다면 여기를 한번 무조건 클릭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좌표 값으로 클릭하게 되면 창의 위치나 사이즈가 항상 바뀔 수도 있고
그럼 위치가 오류날 수도 있으니까 이 컨트롤 포커스 명령을 쓰면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게 즉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컨트롤 포커스 맨 뒤에는 이 작은 창의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이 빈칸의 속성명은 edit1입니다. 이걸 앞에 쓰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이미지 주소가 있는 그 서치 어드레스 변수를 이 클립보드에 담습니다. 사실 이 send 명령으로 변수를 바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 작은 창에서는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클립보드 한번 거쳐서 이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 Alt와 알파벳 O는 여기서 이 열기 버튼이고요. 열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스플래시 이미지로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띄워서 그 검색된 상품들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미지 검색하다 보면 그 딜레이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 자리가 느릴 때도 있고 대부분 이제 타오버 서버 자체가 이제 느려지는 경우인데요. 이 화면 자체가 이제 늦게 뜰 때도 있고 카메라를 누르고 이미지 경로를 넣었는데 사진이 업로드 중입니다 라면서 멈춰버릴 때 있죠. 그때는 그 이미지 경로가 현재 클립보드에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카메라 버튼 클릭해서 여시고 컨트롤 V 누르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리스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파일 업로드 해놨으니 다운받으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폴더에 ACC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엑셀에서 이미지 보실 때 꼭 있어야 이제 컨트롤이 되니까 소싱기 파일하고 같은 경로에 즉 같은 폴더에 꼭 위치시켜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이 편집기로 열어서 보시면 그 페이지는 10페이지까지 리스팅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페이지 수나 다른 그 수정 옵션들도 원하시는 대로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안 되는 부분은 제 메일로 파일 첨부해서 알려주시면 확인하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색어 기반으로 리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싱 벤치마킹 강의는 이제 다음화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막연하게 감으로 만든 코드들이 많고 이론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반면에 도움이 됐다고 또 연락 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힘내서 영상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